네, 김진팔입니다. 이 사진은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똑같이 생겼죠. 이런 거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빨간 점이 왔다 갔다 바뀌고 있는데 저는 자세히 봐도 뭔지 모르겠고 이 무기를 잔뜩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미군 기지에 무기를 잔뜩 갖다 놨다. 그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위성 사진은 두바이 인근 민하드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 육군 헬리콥터와 군용기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면 어디냐? 여기에 두바이 근처에 있는 민하드 뭐 그런 곳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라고 합니다. 이 장소에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다는 건 뭐죠? 여기 가깝잖아요. 이란 공격하기 가까운 곳에 무기를 많이 갖다 놨다는 건 뭘까요? 한판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네. 아파치 헬리콥터 뭐 기타 등등 뭐 많이 갖다 놨다. 아파치 헬리콥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죠? 네. 후속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본격적인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말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목표물 120곳과 조직원들을 공격했다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밝혔습니다. It's a sound that comes. 많은 서방 언론 매체들이 레바논 헤즈볼라의 FPV 드론 사용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작전 수행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To define modern warfare. 네, 드론 날아가는 거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봤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레바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대의 전술 경험을 매우 빠르고 철저하게 흡수했으며 이제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초고가의 메르카바 탱크는 전장의 모든 병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뭐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산기슬 글라 슬렁거리는 FPV 드론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도 FPV 드론에 대해서 또 드론 문제에 대해서는 몇 주 전 저는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설립을 실시했습니다. 야, 이거 미리 했어야지.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4년도 넘었는데 이제 전쟁 일어난 다음에 이거를 하고 있냐? 얘네들도 모사드 세계 최고 무슨 정보력이라더니 레바논에서 이럴 줄은 몰랐는 모양인데요. 네, 지금 중동 지역 요르단, 안바르주 모래폭풍이 몰아쳤는데 아마 지금이 모래폭풍 계절이 아마 시작됐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상예보관은 국경 검문소와 주요 외곽도로에서 수평 가시거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사막 지역의 최대 풍속은 시속 1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0개 거주 지역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처럼 레바논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까지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럽 유권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되찾기 위해 선전 언론 매체 옹호단체 인플루언서 등의 7억 3천만 달러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비민주적인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 서구문명의 기둥이라는 점, 테러 위협을 내세운 등의 주장은 더 이상 정치 스펙트럼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미국의 보수주의자 중 40% 미만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대다수는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럽에서는 좌우정당 모두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반시오니즘적인 입장을 취하는 추세다. 네,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이티미르 벤 그비리의 50번째 생일을 맞아서 교수형 그 밧줄 모양의 케이크를 막 하고 선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이런 거 케이크, 생일 케이크가 여기에다가 이런 거 집어넣는 이런 거. 베를린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행진에서 약 5,300명의 경찰관이 금지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을 감시했습니다. 야, 말도 못하게 하는 이제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이제 말도 못해. 유럽이 그 위대한 관용의 나라 무슨 똘레랑스 뭐 이런 거 다큐로도 나왔는데 야, 이제 말도 못하게 한대.
독일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고 오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아라그치 외무장 통화에서 한 발언.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세한 걸 모르겠고 정확히 어떤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군대 끌고 가서 이란을 혼자 떼찌 해주고서는 배라도 끌어내오겠다 그런 얘기인가? 그럴 능력이 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유럽 놈들은 야 좋구나 프랑스 영국 이거 하기 싫었는데 한국한테 이거 등 떠밀고 한국 뒤에서 이렇게 잘한다 우크라이나처럼 이용해 먹자 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트루 소셜에 게시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월요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호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월요일 아닌가? 오늘 월요일 맞는데? 오늘부터 그러면 그거 자유 해갖고 호위를 배로 이렇게 하면은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 거기 배 지나가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박 운항이 거의 중단되었으며 이란과 중국 선박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유조선과 화물선의 이동이 최소화되었으며 주로 이란이나 중국과 관련된 개별 선박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선박들을 이제 호위한다는 건 군함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군함이 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미군 군함이 이쪽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군 군함이 일로 들어와갖고 여기 있는 배들 같이 나갑시다. 그러고 호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이 이걸 공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야 너희가 우리를 공격했어.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란 국가안보회의 위원인 모센 레자이는 앱스타인 추종자들이 연루된 세계적인 불법 복제 해적 조직 즉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보유한 해적 국가입니다. 해적을 소탕하는 우리의 능력은 전함을 격침시키는 능력에 못지 않습니다. 이스파한에 남겨진 항공기 잔해처럼 당신들의 항공모함과 함대가 무덤이 될 것을 각오하십시오. 이제 또 한판 시작할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란이 순순히 그래 알았어 무장해제하고 목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기다릴 테니까 도끼로 네모가지를 때려줘 이럴 리는 없잖아요. 발버둥 치겠지 살려고. 속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 시라크 서쪽 해상에서 또 다른 선박을 또 납포했고 그리고 배들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란이 이쪽에 있던 배들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랬대요. 두바이 쪽으로. 이유는 없어요. 여기 내용이 없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있는 배들이 갑자기 요이 땅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넘어가면 막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멀리 가라고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같은 떠나라는 경고 이렇게 했답니다. 뒤쪽으로 가는 거에 좀 멀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좀 먼 쪽으로 라스 알카미에 정박 중인 선박들에게 즉시 두바이로 이동하라는 혁명 수비대의 경고. 라스 알카미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 근처에 배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두바이 앞바다로 가라는 것을 이제 이쪽 지시를 했대요. 왜 여기서 한꺼번에 휙 넘어가면 이제 놓칠까봐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업계 포털에 따르면 이란 유조선들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아봤자 좀 힘들다는 거죠. 몇 개 빼고는 다 지나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막는 장소는 이쪽이잖아. 여기는 좁은데 여기는 이란이 막고 있고 미국은 이쪽 어딘가에서 막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 가까이 이란 쪽으로 가까이 가면 미사일 날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멀찍이서 막으니까 이쪽으로 바짝 붙어갖고 야야 메롱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어디에 파키스탄 어디에 가갖고 그 배로 갈아타갖고 가면은 야 이거 중국 배인데 건드릴래 그러면서 이제 간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네, 홍해에서 나토 요원이 사고로 익사하고 모래늪에 빠지고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란하고 전쟁을 하다가 사망자가 생겼는데 이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라는 미국의 30일 안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3단계 계획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란이 또 약간 그 완화된 그런 거를 그 했대요.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해봤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며 이란이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이게 이제 트럼프는 이제 한판 할 거야. 미사일을 포기하라잖아. 어떤 나라가 미사일을 포기해요? 이란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반격할 수 있는 무기 싹 다 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그냥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예? 미사일 포기하라는 건 너네랑 계속 해야 되겠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한 달의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그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제한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미국의 전쟁 영구적인 종식을 강요하는 답변서를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다지 엄청나게 뭐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란이 한 것도 기존의 요구에서 그 엄청나게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네, 핵무기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벙커 핵무기 개발에 9,900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워전이 보도했습니다. 와, 핵무기, 대벙커 핵무기. 그것도 이제 하면은 이란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에요? 예? 또 이제부터 개발한다고? 언제 이게 완성되는데? 예? 이란 전쟁 오래 할 모양이네? 이거 개발 기간 동안 이란 전쟁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재정 상황에 대해 점점 더 비관적이며 대다수는 이란과의 전쟁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실수 아닌 것 같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이 실수였다고 생각하며 이란과의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테러 공격 위험이 증가하면 비상사태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젤렌스키 스타일로 선거도 안 하고 영구 집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수라고? 내가 트럼프라면 너무 좋은 시나리오인데 미국인의 44%는 높은 휘발유 가격 때문에 자가용 운전을 줄였다고 답해서 이것도 그거 있잖아요. 15분 도시 자가용 높은 기름값 올라가면 자가용 자제하고 자전거로만 다니고 15분 도시 이거 할 수 있잖아. 너무 좋은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절반은 미국의 삶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 먹고 살기 빠듯하면 정치 같은 데 관심 갖겠어? 야, 이 새끼들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게 가만히 있어. 니들은 기본소득이나 줄 테니까 뭐 이런 거지.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전략 비축유 배럴을 방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선율 효과를 억제할 방법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다가오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미연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이 화산 먼지가 지구 대기층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햇빛을 가려서 어떻게 되죠? 기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농사에 또 악영향을 미치죠.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런 건 많이 나왔어요. 기사로도. 미 해군 소장이자 전 미국 상무부 차관이었던 한 인사는 지구가 목표가 불분명한 외계 지능체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UFO 또 얘기하고 있죠. 시선 돌리기죠. 하지만 제가 이 UFO 외계인 생각할 때 이 외계인이 누구냐? 제가 볼 때 사탄인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외계인이라고 하고서 미국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UFO를 몇 대 선물로 주고 니네들이 뜯어보고서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던가 대신 뭔가 반대급부를 줬는데 사람들을 납치해서 자기네가 좀 실험을 해도 좋다고 이런 했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외계인이 뭐하러 저 지구 정부하고 계약을 맺죠. 제가 만약에 개미를 한 마리 잡아다가 실험을 하고 싶으면 그냥 잡아서 실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여왕개미야 하고 뭐 계약을 맺고 허락받아야 돼? 선물 주고 여왕개미한테 아니잖아요. 이거 사탄이에요. 외계인을 가장한 사탄. 왜 그러냐면 성경에 사탄은 인간의 허락이 없이는 인간에게 해를 못 끼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 40일간 금식하고 성전 산 꼭대기에서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랬잖아요. 그게 그 증거예요. 왜냐면 밀면 되잖아. 야 네가 우월한 존재면 인간인데 그까이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면 되잖아. 안 돼. 왜냐면 신이 그거 금지했거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거야. 내 말은. 자,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을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트럼프가 면류관을 쓰고 화살을 쏩니다.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겠죠. 원거리 무기로 일단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칼을 주면서 이 사람이 직접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직접 죽이진 않아요. 칼을 주고 니들끼리 싸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란하고 싸울 수 있는 현지 대한 세력을 뭐 크루드나 뭐 저쪽 어디 아제르바이잔이나 하잖아요. 이번에 그게 섭외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휴전을 하면서 2주 휴전을 하면서 3주인가 했지만은 그 걔네들 서로 싸우게 할 애들이 섭외가 됐다는 그런 어디서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 뭐 시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란에서 그 시위가 그거잖아요. 시위대가 그 시위대를 가장한 폭도잖아요. 걔네들한테 무기 주고 시위하다가 경찰 공격해 총 쏴 그러면 그게 이제 내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붉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뭐예요? 기근은 이미 확정해요. 앞으로 2년은. 왜냐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그 천연가스 나오는 그 공장을 폭탄 맞아갖고 섰기 때문에 비료 값이 올랐잖아요. 비료 값이 올라서 미국의 농부들의 70%가 올해는 농사 짓는 양을 줄여야 되겠어. 왜 비료 값이 올라갔고 우리 이걸 다 살 수가 없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2년, 왜냐 2년이면 공장에서 그 공장 고치는데 현지에서 물건 만들어 갖고 공장 고치는데 2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2년은 앞으로 확정입니다. 기근은. 그리고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따라오죠. 여기서 그 이 시나리오 계시록 시나리오에서 다음 시나리오는 요셉의 풍년 시나리오로 넘어가면 이거잖아요. 이게 요셉의 풍년 이제 흉년이죠. 풍년 동안 요셉이 이집트에 곡식을 모아놨다가 흉년이 들자 어떻게 그걸 팔기 시작했는데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저 자루에다가 금 덩어리를 잔뜩 하갖고 우리 저 먹을 거를 이제 금이 필요 없습니다. 금 줄 테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 팔고 막 다 거지 노예됐어요. 이 사건이 그거예요. 자, 이걸 모델로 이 모델로 지금 시나리오를 삼아서 사건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과연 없을까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짜잔, 이게 바로 그레이터 노스 아메리카 플랜입니다. 이게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말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한 거 다 더 위대한 미국, 캐나다 이쪽, 멕시코 이쪽 중남미 여기 베네수엘라 이쪽 위까지 여기까지 다 미국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지금은 내가 왜? 그러면 하지만 이런 상황 벌어져 보세요. 캐나다 이런 상황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없어갖고 죽게 생긴 거야. 먹을 게 없어갖고 식량이. 그럼 캐나다가 계속 뻗댈 수 있을까요? 야, 너 굶어 죽을래? 아니면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미국 할래? 미국 하겠습니다. 미국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갖고 제발 식량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갖고 제발 식량을 팔아달라고 비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아마 계획으로 움직이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계획대로 인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계획하에서 지금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좀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ISW 보시면은 오늘 최근 24시간 색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볼찬스크 보이지 않고 있고요.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요. 크라스나 리만 지역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포크롭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과 굴리아이볼레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에 상당히 넓은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되찾은 장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손에는 변화가 당연히 없겠죠. 여기 강이니까요. 네.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러시아 석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멋지고 시커먼 연기 나오는 건 멋진데 이거는 며칠 있으면 또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습은 다른 어떤 피해보다 환경 파괴를 더 크게 이야기한다. 환경운동가들은 해안과 생태계에서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핀란드 육군은 최신 K9 썬더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북부 타격 26이라는 작전명으로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K9은 한국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핀란드에서 한국 거 사갔다더니 그거 같은데요. 나토의 북대서양 대잠 작전이 북부함대 잠수함 부대의 활동을 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나토 러시아 잠수함 그 탐지하는 비행기가 떠서 그걸 하고 있대요.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또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에스토니아 국경을 넘어 비행하는 드론 영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드론들은 아마도 에스토니아 영토를 통과한 후 브리모르스크 항으로 향했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브리모르스크 항 여기. 러시아 유조선 수출하는데 기름 수출하는데 여기 프리모르스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계속 이제 공격하고 이쪽에도 있어요. 요쪽 요 근처 어디에도 여기다. 여기도 또 계속 공격해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이쪽으로 지나오는 거예요. 드론이 자꾸. 의심할 만하잖아요. 예? 도대체 에스토니아, 라투아니, 리트비아 얘네들 너네들 통과 허용한 거야? 그럼 너네도 상관 있어. 이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네, 이것도 그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발견된 거. 또 발트 3국 상공을 비양하는 걸 알린 드론 사건 계속 나옵니다. 스웨덴은 시리아 국기를 달고 항해하던 그림자 함대 유조선 진우 2호를 납부해도 시리아에다가 저 기름 팔고 있다고 어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납치했다가 또 며칠 후에 풀어준대요. 의미가 없잖아. 괜히 그냥 하는 거예요. 겐세이 놓기 위해서. 스웨덴은 스페이스X의 벨컨 9 로켓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을 실어 러시아의 군사 목표를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발사했다고 보도했답니다. 흥미롭게도 북한 외에도 베트남은 상당수의 소련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여전히 전투 준비가 완료될 상태입니다. 베트남은 소련제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신중한 유지 보수의 국내 계약업체의 도움을 받아 목표에 맞는 현대화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보유한 무기의 정확한 수는 알려있지 않지만 그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양호합니다. 볼린지어, 이 볼린지어 우크라이나 최서단에 그 옛날 그 폴란드 사람 막 대학살한 그 동네인데 거기서도 강제 징집한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데? 여기가 볼린 오블라스트 아니에요. 여기서 폴란드 사람들도 막 나치가 학살하고 여기 그 르보프 오블라스트 이쪽 서쪽이 5개 지역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치 성향이 강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서도 길거리 납치, 집에 찾아와서 납치를 했대. 볼린 지역의 군 모병관들이 가족들이 바베큐를 즐기는 동안 뒷마당으로 들어와서 그 남자들을 데려갔다는 거야.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기 그 표 찍는 사람들, 자기들 그 핵심 지지자들까지도 강제로 전쟁터에 보내야 될 상황이라는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우크라이나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상류층은 이런 모습이고 하류층은 전쟁터에 끌려와서 보급을 못 받아서 굶어서 이렇게 해골이 삐쩍 말랐다 그러는데 둘 다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이 체형도 건강에 좋은 체형은 아니고요. 너무 영양이 과다해서 성인병 체형이고요. 이 체형은 이제 영양실조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양극화가 부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잖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양쪽 다 안 좋은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좀 나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우크라이나군 이제 67여전 소속 무장대원 13명이 탈출했다. 그들 중에는 여자가 1명 있었고 탈영병들은 개 1마리도 데리고 갔다. 그들은 모두 문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지 않는 형사명령에 대해 불평합니다. 뭔가 부조리가 있는 거지 우크라이나도. 근데 견딜 수 없을 만큼 부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하가 된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고급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다니 어쩌면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합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꽁돈이 생기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처럼 전시 상태가 되면은 야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고서 이제 그 리베이트 띵가 먹어갖고 이런 사치 생활을 할 수 있죠. 그 좋은데?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들이 국경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계속해서 살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민가를 계속 공격한다고 합니다. 차도 공격하고요. 러시아군이 어제 공격에 특이한 항공 무기를 사용했다고 이런 무인기인데 비행 궤적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써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러한 드론의 임무는 방공 시스템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것이며 수십 대가 해당 지역 상공을 손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망 포화용으로 이런 거 보내갖고 뺑글뺑글 돌게 하는 거야. 이 효과 있나? 이렇게 그냥 이 지역을 뺑글뺑글 돌면서 나 여기 찌롱, 자 나 레이더에 잡혔지롱, 나도 한번 맞춰봐라, 막 이런 거 같아요. 미사일과 계란 폭탄이 드니프로페트롭스크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뭐 F5 또 터지고, 드론이 또 뭘 파괴했고, 또 오데사 지역에 또 공습받았고, 이런 거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롭스크 검은 연기 올라오고, 레닌그라드는 러시아 지역인데 거기 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했고, 그리고 자포로자 원자력 발전소를 또 우크라이나군이 거길 또 공격했고,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또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연방 예산이 2천억 루블 추가될 것이라고. 이제는 좀 돈이 되는 모양이에요. 초기에는 아예 별로 돈 안 돼 그러는데 이제 러시아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좀 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세관은 연료 탱크에 200리터 이상의 연료를 채운 러시아와 벨라루스 차량의 반입을 금지하는 남는 거 8구간대요. 그러면 저 기사가 또 짭짤한 수입이 된다고. 갈레고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건 영어 쓰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 같은데, 상원의원이라는 거 보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뭐 우크라이나 도와주라고? 글쎄다. 미국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제안에 대해 키예프 측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응 안 보이고 있다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고 돈바스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군이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군이겠죠. 번역이 이상한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로운 협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키예프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별 군사 작전을 위해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 베스코프 러시아 대변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함없는 목표, 비무장화, 탈라치와 그리고 나토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확보를 강조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스코프는 푸틴과 트럼프가 키예프의 행동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는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키예프 정권의 행동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은 표면적인 반러시아 정서를 도화선으로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양한 대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보다도 유럽의 매우 힘든 대립 시기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인도네시아 있지 않습니까? KF-21 사기로 하고 대통령 바뀌니까 바로 틀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인도네시아 어디 붙어 있는 나라? 여긴가? 왜 그랬을까요? 무기 사업에는 우리가 율곡 사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최하 10%의 리베이트가 붙는 게 국제적인 그런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 그것도 파벌이 다른 정적이 10% 이상의 그 사업을 그 리베이트를 받았겠죠. 그걸 내가 왜 해? 나도 새로 다른 비행기 새로 사고 최하 10% 이상 리베이트를 받아야 정치자금 쓸 거 아니야. 또 다음에 출마하려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전쟁에서도 똑같은 저는 패턴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전쟁은 바이든의 전쟁이에요. 바이든이 빨대 꽂고 리베이트를 받아먹는 그런 전쟁인데 트럼프가 여기다 왜 예산을 퍼붓습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 전쟁을 열어야지요. 그래야 여기로 들어가는 돈에서 리베이트가 자기한테 선거자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국은 또 선거자금 기업한테 받는 게 합법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미국이 돈을 안 줄 거예요. 여기에다 주겠죠. 그리고 이걸 길게 하고 싶겠죠. 지금 나오는 시그널들이 다 이러한 이 중동 전쟁을 길게 하는 시그널들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일에서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철수시켜서 어디다 넣으려고? 여기 중동? 모르죠. 미국은 왜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죠. 빨대를 꼽을 수 없으니까. 미국, 독일에서 5천 명 아니라 현재 순환 배치 중인 추가로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의회는 특별 승인 없이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 5천 명에서 7만 6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법법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이거 불법이란 얘기 아니야?
괜찮은 모양이지. 지금 목숨이 간등간등하는데 트럼프는 영구집권해야 돼요. 물론 4년 물러나면은 바로 감옥 가요. 왜냐하면 이게 정의롭게 이 감옥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사법제도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 정파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지난번에 트럼프 그 잡아놓은 것도 다 그 민주당 쪽 라인에 있는 검사 판사들이 다 어거지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한테 동정표를 좀 던진 거였는데 어쩔 수 없어. 트럼프는 지금 합법이고 불법이고 생존이 중요하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파국적인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트럼프가 이제 이번만 하고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 바이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이 유럽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략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급속도로 고조될 미국과 독일 간의 심각한 대립의 시작입니다. 세르비아 대통령 부치치, 독일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하여 독일 국방부 대변인 나탈리 제닝은 군 예산으로 배정된 1110억 유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을 못해. 엄청나게 썩었다는 거야. 얘네들도 국방 예산 어디다 썼는지 설명을 못한다잖아. 독일이. 트럼프는 파괴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평생 동안 창조보다는 파괴에 더 능숙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는 USAID처럼 썩어빠진 기반을 공격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썩어빠진 이 독일 그 국방 이런 것도 다 이제 파괴할 수 있겠지. 나토 영화를 통한 군사 선전, 뭐 나토판 그런 배달의 기수 나오나? 조국을 위해서 죽어라. 나는 돈을 벌겠다. 니들이 목숨 바쳐서 전쟁터에서 총알 바지하는 동안 나는 뒤에서 리베이트 땡겨갖고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영화 나온다는 건가? 이 우크라이나 재벌 부패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콜로모이스키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향후 3년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을 거야 아니라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겠지. 그래야 트럼프 이후에 또 민주당 정권 잡고 바이든 같은 대통령이 또 자기네를 도와줄 거니까 앞으로 3년은 끌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이 영상은 파키스탄과 이란의 그 국경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트럭들이 그 석유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아주 완전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트럭으로 이렇게 석유를 실어 나르는 그 길이거든요. 이 장소를 제가 여러 가지 검색해 본 결과 이 장소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길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가면 또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또 꺾여 있어요. 그냥 길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쯤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찍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이 거의 절벽처럼 옆에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똑같은 요 지역처럼 저는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와 지금 이 차들 보십시오. 똑같은 생긴 그런 차들 아닙니까? 예? 이 차들하고 이 차들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형이 달라서 제가 지형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봤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그런 차들이 있어요. 예, 그죠? 여기 이 차들 스타일 똑같죠? 그리고 제가 이런 표시한 데는 다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들. 그래서 그러면 지형이 비슷한데 어디냐? 여기예요. 그리고 딱 여기 통로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런 지형이 있는데 거의 깎아지른 절벽 비스무리한 이렇게 S자로 꺾여진 아마 여기 같습니다. 폭도 이 폭도 거의 차 몇 대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폭이고 그래서 이 장소로 저는 보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이 석유 저장 시설의 포화를 막기 위해 불법 육로 수출을 장려하면서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를 이용해 파키스탄으로 연료를 밀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키스탄 피르코르 마을 인근의 동부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검색을 해봐서 찾은 것입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항구를 파키스탄의 환승 항구 대체했다. 그러니까 원래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이란이 이용하고 있던 항구였는데 파키스탄의 항구로 과다르, 까라치, 포트 카심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현재 주요 지역 허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네.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내 정유소 5곳에 미국의 불법적인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거의 독점적인 구매국이 되었습니다. 거의 90에서 99% 이란 거는 중국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3에서 9개월 안에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거 예측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죠.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면 대략 그 정도. 제발 중간 선거 전에는 유가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예측을 가장한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업계 전문가들의 실제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안 끝날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벙커 때리는 핵무기를 개발 예산을 달라고 했다잖아요. 그리고 1, 2년에 되겠어요? 그거? 오페크 플러스 7개국이 증산하기로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는 대만하고 친한데 그 나라 빼고는 다 너네 우리한테 관세 없음 이렇게 했답니다. 새로운 계획에 따라 항공사들은 연료 부족 상태 발생 시 항공편을 사전에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연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무역기구 소장인 클레멘스 부에스토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로 인해 독일이 2026년에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게 뭐예요? 메르츠 독일 총리인가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야, 이란한테 졌다며? 너 쪽팔리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관세 25% 맞고 5천 명 군대 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간의 공개적인 갈등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이번 주 바티칸과 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글쎄 바티칸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센가? 미국 국무장관이 가갖고 우리 대통령님이 있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자고 화해하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갈 정도면 바티칸이 굉장히 센가 봐요. 그죠?